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의 이혜린입니다. 오늘은 강제 송환과 이후에 발생하는 인권 문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동의 자유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인간의 기본 권리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으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인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북한 인민들이 조국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식량난 때문입니다. 배급이 끊긴 이후 인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도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노임을 받더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인민들이 떼 기반 농사에 매달리거나 장사를 통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떼 기반 농사나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살 길이 막힌 사람들이 결국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몰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북한 당국은 조국 반역자로 낙인 찍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 정부의 방조 아래 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잡아들이고 있으며 보위부 요원들을 파견해 직접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송환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심한 모욕과 학대를 당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경험이 있는 정춘실 동무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춘실 동무는 중국에 나오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해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고향에 돌아간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간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순간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보위원들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군유를 넘겨받자마자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면서 보위부 건물로 끌고 갔답니다. 정춘실 동무는 10여 명의 여자들과 함께 끌려갔는데 곧바로 발가벗겨진 채 몸수색을 당했습니다. 보위원들은 숨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서 여자들의 몸 곳곳을 수색하더니 팔을 머리 뒤로 넘겨 깍지를 끼게 한 다음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하였습니다. 이른바 뽐뿌 훈련으로 생식기나 항문에 감춘 돈을 찾기 위한 수법입니다. 정해진 숫자를 채우자 보위원들은 여자들을 모두 엎드리게 해서 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여자들은 수치심으로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은 구류장과 집결소, 노동 단련대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꼽자면 끝이 없습니다. 욕과 폭행은 기본이고 부실한 식사와 열악한 환경, 강제 노동 등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임산부에 가해지는 처벌입니다. 탈북 여성 중에는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간 사람들이 많아서 임신 상태로 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부들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며 심지어 강제로 아이를 유산시키기까지 합니다. 주사로 약물을 주입해 유산시키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뛰게 하는 방법으로 유산시키기도 합니다. 모진 고난 속에 태어난 아기는 또 어떨까요? 그 아이를 방치해 죽이거나 갓난 아이를 엎어놓고 질식시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예심 과정에서 탈북한 동기와 중국에서의 행적을 꼼꼼히 조사를 받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한 경우에는 안전부로 넘겨져 노동 단련대로 보내집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증산 단련대처럼 2년 가까이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곳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교야형 3년을 받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한 사람들은 그나마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예심 가정에서 한국 사람이나 종교인과 접촉했거나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한 것이 밝혀지면 처벌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이 중에는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관리소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북한 당국은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떠난 사람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 당국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난민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근거해 처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도 하고 2004년 형법을 개정할 때에는 비법 국경 출입제를 3년 이하, 노동교야형에서 2년 이하 노동 단련형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전용에 불과하며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헌법에서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지켜야 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나라에 돌아올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기본 정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더욱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인권 탄압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